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을 겨냥한 화형식 사실까지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연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29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부터 오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반발은 예상은 했지만 일단 지속적이고 수위도 높다. 화형식까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가 뭐 다양합니다만 북한의 예상보다는 워싱턴 선언의 내용의 합의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특히 북한은 이제 핵 관련 행보, 핵실험이나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다 일일이 현장 중계하듯이 보여주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핵무기는 실질적인 어떤 위력도 있지만 심리적인 압박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그동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미에 대한 유일한 전략적 우위가 핵이었거든요. 예. 우리는 뭐 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전략 핵잠수함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물속에 있지만 예. 일부러 사실은 기항을 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 핵잠수함 한 척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발사관이 있고 그중에 발사관 하나에는 다탄두가 최대 14개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 다탄두 하나가 히로시마의 최대 30배급이에요. 그러니까 전략 핵잠수함 하나가 예. 사실은 뭐 지구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도 기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적인 우위가 상쇄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 논평을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핵무력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핵무기에 대한 좀 자존심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자부심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주민들도 냉소가 좀 퍼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향후에 개발에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다. 하나는 체제 결속, 정당화, 한쪽은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핵태결에 대한 부담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런 지속적인 반발의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자산 수시 전개, 뭐 확장 억제 강화 이 부분이 그렇다면 북한에게 좀 매우 치명적이라는 거를 지금 북한이 스스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예.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평양 점령이다, 정권 종말이다 그런 말이 나오면 내부엔 보도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걸 가감없이 보도하거든요. 노동신문에 평양 점령 작전. 이번에도 지금 반발하는데 예. 지금 반발 수위가 나오는 게 내용들이 뭐냐면 정권 종말이라는 말을 했다. 예. 한미가. 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원인이긴 하지만 예. 한미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북한 정권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 담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의 예상보다 한미가 합의한 부분이 수위가 좀 높다. 그리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어떤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또 다른 시각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한반도 내 긴장 고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또 미국의 탓으로 좀 돌리면서 북한 스스로 이제 향후 도발, 대대적인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좀 꺼내들 수 있는 도발 카드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뭐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그리고 7차 핵실험도 있고요. 그리고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근시일 내에 이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려스럽지만 조만간 도발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예. 도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점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 이후부터 북한은 전략을 바꿨거든요. 예. 그 이전에는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남한은 자기들이 지켜준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게 핵이다 그랬는데 지난 9월 이후에는 남한도 선제 핵 공격 대상이다. 그리고 한미의 동향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하거든요. 예. 과거에는 한미의 연합훈련이나
전략지선 전개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했어요. 오히려 숨을 죽였어요.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근데 작년 9월 이후 10월부터는 안 그러거든요. 예. 매번 대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숨고르기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미 또 예고했거든요. 예, 전략지선 예. 전개될 때마다 도발을 하겠다고. 만일에 SSBN 전략 잠수함이 이제 지금 현재 메인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조만간 부산에 들어올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상황하는 상당히 고강도 도발을 할 거예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도발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군사용 정찰위성 4월에 쏜다고 그랬는데 못 쐈잖아요. 예. 군사용 정찰위성은 자체 위성체 발사체는 북한이 기술이 있어도 위성체를 자체 고성능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중국, EU, 일본 정도. 우리가 이제 조만간 할 거거든요. 예. 이 정도지 다른 국가는 자체 제작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죠. 예.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기술로는 뭐 절대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핵실험은 지금 핵물질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핵실험이 급하지는 않거든요. 예. ICBM 고각 발사도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20일 날 짜증냈거든요. 곧 보면 안다고. 근데 지금 거의 5개월 지나가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신무기 공개도 수중 드론 해일이나 순항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카드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러면 과거 같은 패턴,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대규모 항공기 출격, 혹은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무인기 도발이나 예. 목함지뢰 같은 주체가 불분명한 우리가 대응이 좀 어려운. 예. 왜냐하면 지난번 당중앙 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방 군단장들 모아놓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NLL 쪽에서 경비정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NLL이나 MDL 인근에서의 어떤 모종의 복합적 도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발에 나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신문 북한 관영 매체들이 북한의 청년들이 침략자, 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 불살라버리는 화형식을 단행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본뜬 그런 허수아비를 지금 불태운 것으로 보이는데 화형식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11년 만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적개심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를 잘 모르죠, 분위기를. 지금 보통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오후 3시 시작해서 한 10시간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이상 아침 9시부터 특집 방송이에요, 계속. 그런데 한 달 이상 거의 그 준전시 방송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6.25, 예. 그다음에 전후 복구 과정,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지금 이 화형식을 거행한 데가 신천박물관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한국 전쟁 6.25 때 3만 5천여 명 내외의 그 신천 군민들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화형식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복수 결의문이 여기 있었어요.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일주일에도 몇 번씩 신천박물관이. 그다음에 계급적 자각을 잊지 말라라고 그래서 결국 반일, 반미 관계된 특집 프로그램도 1편, 2편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북한은 거의 한 달 이상 이런 편성으로 내부의 어떤 비상 상황,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킨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워싱턴 선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년 모임, 복수 모임을 하면서 화형식까지 한 거지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러나 화형식까지 갔다고 보면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한 것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합의가 나왔다고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계속 되풀이해서 보내는 그런 북한의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선전이나 선동을 중시해서 뭔가 통상 이런 식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되풀이해서 내보내면서 약간 주민들에게 어떤 대남의 적대감이라든지 반미의식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이번 이 화형식이 좀 특이한 게 이 관영 매체가 보도는 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은 지금 내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뉴스가 조선중앙 텔레비전 뉴스가 특집이 아니면 3시 뉴스가 5시에 하거든요. 그리고 8시 뉴스라거든요. 예. 10시 뉴스라고. 예. 그런데 지금
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제가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예. 그 화면이 안 나왔어요. 화면도 안 나오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는 그 뉴스에서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나왔는데 예. 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하고 이걸 노동신문이 받는 형태로 보도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전혀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본인들의 의지는 보여주고 예. 그리고 체제 결속은 하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도 수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정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거의 뭐 하루가 멀대하고 9.19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했거든요. 금지구역에 포탄을 쏘거나. 예. 근데 금년 들어와서는 명백한 9.19 군사분야 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비정 내려오거나 지금 통신 연락선 중단된 거는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화형식은 했다고 그러지만 만일에 그게 공개가 되면 한미를 또 자극하거든요. 우리 안에. 지금 한미도 지금 워싱턴 선언 북한은 부담스러워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그렇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9.19 군사 합의도 보면 교묘하게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강경한 모습은 보이지만 또 수위는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성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가 곧 은퇴를 한다, 은퇴할 거다.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이 올해 계속해서 차례로 좀 교체가 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뭐 성김 대사는 본인이 예. 이미 일찌감치 이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탑다운 방식의 일괄타결을 지향을 했죠. 예.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복합적인 워낙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대화는 하겠지만 북한이 가시적인 손에 쥐을 수 있는 미국이 손에 쥘 수 있는 예. 또 한미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안 하면 협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외교안보 라인, 협상 라인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하면 금방 해결한다고 뭐 그렇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옛날 반복이 되지 북핵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흐름의 북핵 문제의 흐름은 지금 미국의 입장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예.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한 이후에 2달 만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 답방을 합니다.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이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당초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보다는 좀 이르게 진행이 되게 됐거든요. 한일 회담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지금은 큰 그림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일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전반적인 큰 세계 전략,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그림이 있고 예.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우리 스스로의 외교, 글로벌 정치국가의 외교와 기시다 정부의 외교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에 뭐 윤 대통령이 물꼬를 트시긴 하셨지만 예. 한일의 독립 변수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꼬를 윤 대통령이 열었는데 예. 일본은 사실 지금까지 보면 한국이 훨씬 적극적이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은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것보다 예. 지금 한미일 체제,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그런 탑다운 방식의 그 의지가 더 구현된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죠. 그 윤 대통령이 결단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보답하는 거다. 이런 담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그림의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 맥락은 이제 충분히 그 효과는 기대가 되고요.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탑다운 방식에 숨어 있던 거거든요. 예. 그 탑다운 방식이 좋은 건 위에서 해결하면은 합의는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바텀업처럼 밑에서 문제를 다 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합의했는데 밑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의 한일 관계 정상화, 예. 또 북핵 위협, 국제 질서 유동성 증가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 복원은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디테일 악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두 가지가 지금 숨어 있는 게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제로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가 조율이 됐거든요. 안보, 경제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결국 이제 안보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죠. 예. 한일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과 협력을 강화하는 명분은 북핵 위협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무기는 다 미국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요. 예. 다 사정거리 2000 화살 1, 2까지, 그다음에 KN-23 같은 경우는 다 한국 내지는 일본까지, 오키나와까지 타격 범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핵 위협은 발등에 불이에요. 일본도 우리도.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의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경제 분야는 뭐 화이트리스트 복원부터 실무적으로 또 경제 단체장과의도 회동도 있으니까 아마 그 본격화하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합의까지 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숙제들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일 삼각공조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중러 관계 설정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좀 염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그게 숙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동맹외교, 가치외교라는 확실한 좌표 외교를 했어요. 예. 그걸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 영역이 동맹외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동맹외교를 강화하면 동맹과 같은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담이 생기거든요. 여기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본인 입으로 현재 구도를 신냉전과 다극화라고 그랬거든요. 다극화라는 얘기는 중국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다, 이 얘기고, 신냉전은 뭐냐면 한미일이면 우리는 북중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관계로 타결을 보려고 그랬죠. 자기들이 유리한.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와 특히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고립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특히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 정상회담,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 한미일은 우리가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 효과를 얻었지만 이제 숙제가 반대 쪽에 반작용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가치외교, 동맹외교의 성공 여부를, 효과성 여부를 또 가늠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풀어야 할 쉽지 않을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